임신과 관련되지만 습관성 유산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계류유산, 계류유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보통의 유산은 이제 20주 이전에 이제 생존하기가 어려운 임신의 경우 또는 임신의 종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보통은 이제 14주 미만의 경우에 이제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보통 이런 계류 유산의 경우는 90% 이상의 경우가 엄마의 난자와 이제 아빠의 정자가 만나면서 서로 분열을 하면서 이제 염색체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류 유산은 알겠는데 습관성 유산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계류 유산의 경우가 2번 이상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꼭 초음파로 보이지 않아도 피검사 상으로만 임신이 확인이 되고 초음파에서는 안 보이더라도 이제 임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속해서 2번 이상의 유산이 되었을 때를 습관성 유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습관성 유산은 어느 정도로 일어나나요? 라고 하면은 보통 2번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2%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3번 이상인 경우에는 0.4에서 1% 정도의 유병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습관성 유산이라는 건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 습관성 유산의 50%는 아직은 원인이 불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유산이 되는 경우입니다. 해부학적인 원인 중에 자궁에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기형이 다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흔히 말하는 쌍각자궁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이게 각이 없이 이게 하나의 이제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쌍각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각자궁. 근데 그런 경우는 임신 잘 되시고 임신 유지도 잘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출산까지도 잘 이어지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자궁 경막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경막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착상이 이 안에 자궁 내막 쪽에 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막이 있으니까 당연히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경막 결제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막을 없애는 시술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또 그 선천 기형 중에는 쌍각이 아니라 그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선천적 기형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임신이 안 되진 않지만 여러 번의 유산을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자궁 근종도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근종이 다 이렇게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근종은 이제 임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근종 중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모형에서도 보시면은 이 안에 생기는 이제 근종이 있어요. 점막하 근종이라고 해서 이 안쪽 자궁 내막 쪽을 침범하는 근종인데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궁 내막 또 여기 이 자궁 저부에 이제 임신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혹이 생기니까 당연히 임신을 방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점막하 근종 같은 경우는 생리가 양이 많다든지 또 덩어리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생리에 관련된 합병증도 많이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점막하 근종이 임신 전에 확인이 된다면 임신을 위해서든 또는 나의 이제 생리 건강을 위해서든 좀 점막하 근종을 절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이제 유산을 하셨던 분들이 당연하게도 그 다음 임신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한 회에 이제 계류 유산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3% 정도로 굉장히 유병률은 높아요. 한 번만 이제 유산이 되는 경우는. 그래서 그 어떤 보고상으로는 거의 한 20%까지도 좀 보고가 된 바가 있어서 한 번 됐다고 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습관성 유산에 대한 검사를 줄줄이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임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이전에 한 번 유산을 하셨던 분들은 14%에서 21%까지도 유산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이상 이미 이제 유산이 됐던 경우에는 세 번째 임신도 유산이 될 가능성이 25%에서 한 29%까지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앞전에 3번 이상 유산이 된 경우에는 거의 33%까지도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근족이 임신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점막한 근족 말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자궁성근증이라고 하는 질환이고요. 이 자궁성근증 같은 경우도 반복된 이제 유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자궁성근증이나 난소 쪽에 가면은 자궁내막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궁 내에 염증을 조금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임신 유지나 또는 착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또는 자궁 성근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 임신이 계속 유지를 하려면 자궁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데 있어서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산하는 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보고가 이제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전에 임신 중절이라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어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너무 자주 반복해서 받게 되면은 자궁내막 유착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궁내가 이렇게 들러붙는다든지 또는 이제 예전에 유산을 했던 기왕력이 있으셔서 그게 제대로 깔끔하게 제거가 안 되면은 그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게 안에 이제 남아있다가 이 자궁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 안에를 들러붙게 하는 유착을 일으켜서 당연히 이제 안에 임신을 하려면은 이 공간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착 때문에 이 임신 유지가 어렵거나 또는 착상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유착 방지제라고 해서 혹시라도 이제 유산이 돼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이제 중절 수술을 받는 경우 중에 유착 방지제는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중에 내가 임신을 원할 때 잘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유착 방지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꼭 권고드립니다. 임신을 유지를 하려면 우선은 배아가 이제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한 뒤에 거기에서 계속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나 이런 걸 엄마 자궁 내막에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면역학적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 세포가 계속 살아남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그 면역학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보고도 제한적이고 연구가 많은 부분이 아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